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김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란입니다. 어느덧 2023년 개묘년이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그런데 경란 씨,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의 2023년 새해 소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나 서울 시민들과 좀 비슷한 새해 소망 아닐까요? 건강, 다이어트, 경제적인 여유 이런 거? 서울시 의원 1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바라는 새해 소망으로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을 꼽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새해 소망은 시민과의 소통, 세 번째 소망은 안전한 도시 만들기였습니다. 역시 서울시 의원들의 새해 소망은 남다르네요. 시민과 소통하고 또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다 보면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의원들의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올해 꼭 장가가기, 큰딸 대학 합격 등 소소하지만 행복한 소망들을 꼽았습니다. 네, 모든 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와 함께하는 의정포커스, 본회의 주요 활동 소개와 함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가 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52일간 열렸습니다. 이번 제315회 정례회는 2022년 11월 1일 개회식에 앞서 10월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사고 피해자를 애도하는 묵념을 올렸습니다. 김영기 의장은 제315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개회사 대신 이태원 사고를 언급하며 늘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만 공허한 외침이 되어온 것도 우리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의 기조는 응답과 책임이라며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호응하는 다부진 걸음의 첫 발을 힘차게 내디디자고 강조했습니다. 안전하게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서울, 힘껏 일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내일의 희망을 가꿀 수 있는 서울, 정직한 노동이 상응하게 보상받는 서울, 사회적 은퇴가 설레는 서울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주권자인 시민들의 이러한 절실한 바람에 정확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5일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어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시행하고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 본부, 국의 각종 안건과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아울러 11월 1일, 11월 15일, 11월 30일, 12월 21일 4일간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비서실, 정무부 시장실, 의회 사무처 소관 업무에 관한 예산안 예비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12월 16일과 마지막 날인 12월 22일 본회의를 개최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을 비롯해 모두 150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 관련 서울시 예산들이 서울시의회 문턱을 무난히 넘으면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2022년 예산안이 새해를 2시간여 앞두고 극적 통과된 것과는 달리 올해는 대부분의 절차들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 과제 역시 약자와의 동행이었다고 하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 심의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수정 의결한 내년도 예산은 총 47조 1,905억 원으로 당초 제출안보다 147억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확정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의 주요 사업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 170억 원을 지원하고 패션 봉제업체 작업 환경 개선 48억 원, 쪽방 거주자 생활 안정 지원 86억 원, 우리 동네 키움센터 운영 347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뷰티 도시 서울 추진 49억 원, 수변 감성 도시 조성 67억 원, 책 읽는 서울광장 27억 원을 확정함으로써 매력 특별시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횡단보도 LED 바닥 신호등 설치 189억 원, 제설 취약 구간 원격 제설 설치 120억 원 등을 편성함으로써 도시 안전에 더욱 집중하도록 예산안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운수업체들의 회복을 위한 공항버스 재정 지원 사업 25억 원,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청년 일자리 센터 조성 24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안심 디자인 9억 원 등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 또한 확보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 내년 예산이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보다 5,688억 원 줄어든 12조 3,227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학교 기본 운영비 1,829억 원을 비롯해 전자칠판 1,590억 원, 디벗 928억 원 등이 전액 삭감됐으며 혁신교육지구 165억 원, 공영형 사립유치원 지원금 20억 원 등 교내 안전 및 복지 예산 대부분이 삭감됐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교육청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삭감분을 대부분 복원한 수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였으나 부결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추경안을 마련해 2월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제315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는 각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 보고와 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G밸리 창업 큐브 시설 하자 문제로 불편을 겪었을 입주기업의 피해를 강조하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행정자치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식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2023년도 평생교육국 예산안 심사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거버넌스가 아닌 공모사업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신규 사업으로서의 절차를 갖출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조례상 적시된 내용에도 맞지 않다면 이 사업을 유지하는 게 맞나요? 신규 사업이라면 그 예산안 편성에 적절한 법적인 근거와 새로운 사업 계획이 올라오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마포구에 위치한 한강경찰대 본대를 방문해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후 망원센터 근무시설과 주변 환경을 시찰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구조 편대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인원도 그렇고 예방 차원에서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레저 스포츠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강변에서 여가 활동도 하고 캠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보여줬던 건 오늘 한쪽 분야만 좀 너무 지나치게 보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새출발기금 사업을 언급하며 선제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대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책 사업의 이면에 늘 리스크가 따릅니다. 리스크가 따르면 소상공인도 살리고 재단도 살 수 있는 대책이 사전에 검토되고 잘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한 2022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청년들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50대, 60대 이후의 사람들의 창업이 늘어나면서 창업시설과 연계사업들의 접근성에 대해 고민해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의 창업과 관련된 거점 또는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우리가 시민들의 거점에서 접근력을 강화시키고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 환경수자원위원회가 푸른 도시 여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시내 공원시설을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2015년도에 무장의 친화적 공원 조성 가이드라인 그거를 또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뭐 매뉴얼 해가지고 평가 인증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그 기초 질서를 잘 만들어가야 되고 이제는 작은 관심을 큰 관심으로 바꿔주세요. 또한 2023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수질 오염사고 방제용품의 경우 매년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구매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느 정도를 갖춰놔야지 우리가 진짜 최고로 급할 때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성능이 떨어지고 하잖아. 내부 현황이 다 분명히 다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연구를 해보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제315회 정례회에서 가결된 많은 조례안 중 서울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국민의 건강과 안전, 공정한 경쟁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공익신고 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데요. 조사, 수사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는 의무조항이 추가됐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e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차세대 핵심 문화사업으로 미래 서울경제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게임 산업과 e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특별시 대기환경 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미세먼지 저감을 촉진하기 위해 조기 폐차 대상 경유차를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여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고 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다산 콜센터 상담사에게 행해지는 악성 민원에 강력하게 대응해 상담사를 보호하고 더 나은 품질의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정책 제안과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식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22년도 120 다산콜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시민의 소통창구인 다산콜센터로의 전화 연결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강제 종료 관련해서도 인원수를 늘리든 아니면 아예 강제 종료 자체를 없애고 대기 인원이 항상 뜰 수 있어서 자체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드시든 좀 시스템 체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또한 2023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좋은 유물을 전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하면 이런 대표 상품이 있구나, 대표 상품이라기보다는 대표하는 유물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서울 시민분들께서 잘 알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보건복지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수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옥상 공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처음에 공사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지속적인 공사가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나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봐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2023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에서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에 방대한 사업비 대비 심각히 저조한 방문 건수를 지적하고 더 이상의 무분별한 충원을 멈출 것을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실효성 있는 방안 없이
사람을 많이 뽑아서 전화상담 위주의 업무를 하고 있고, 이분들이 하루에 몇 분을 만나서 업무를 하고 계신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의견인데요.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약품업체 계약 시 절차에 공정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특정 업체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딱 그 적합업체 그 선정 이후에는 그냥 그 업체에다가 주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관습적으로 아직 해놓은 걸 보면서 물순환안전국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졌는지 참 우려스럽거든요. 또한 소방재난본부 소관 보람의 시민안전체험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한 재난 대비를 위해 마을 주민과 협업해 안전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던 곳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민간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우리 동네를 잘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제315회 정례회에서 가결된 많은 조례안 중 서울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조례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현재 서울시 소재 한양도성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차원에서 각종 개발로부터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아동 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다가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 청년으로 하고 내신 있는 조사를 통해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지진 재난이 발생할 경우 상시 개방되어 있는 공원과 달리 학교 운동장 등은 상시 개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출입문 개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해 지진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택공간위원회는 메타버스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 고도화와 정보 격차 해소의 간극이 매우 커 사업을 추진함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두 부분을 다 고려해 사업 집행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어떤 정책 제안과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주택공간위원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택공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데이터 센터를 방문해 재난에 대비한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서버실, 기계실 및 전기실 등 핵심 시설을 실제로 살펴보고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훨씬 저렴한데 문제가 뭐냐면 장소를 많이 차지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여기는 장소가 지금 제가 보기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렴하고 안정적인 납축전지를 쓰시는 것도 괜찮다. 또한 2022년도 디지털 정책관 행정사무 감사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시민 안전에 있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할 대응 체계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산 시스템 구축하고 정보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안전 관련 공공 빅데이터를 적재적소에 경찰이나 소방 등에 전파해서 도로 통제 혹은 실제 안전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 매뉴얼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2022년도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현 구청장이 위촉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 도시계획 사무의 상당 부분 권한을 위임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구청장이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을 위반을 하고 또 이를 심의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 됩니다.
또한 202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도시계획 사업이 대부분 용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도시계획국 해당 부서에서 사업의 중복성과 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좀 더 부서가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직접 또 추진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서울시의 미래나 공공성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나가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교통위원회가 서울교통공사 군자 차량 기지를 방문해 2025년까지 설치를 목표로 한 지하철 통합관제센터 신축 현장을 돌아보고 전동차 검수 및 정비 절차, 전동차 현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어차피 전기로 구동되는데 그게 호환이 안 된다 그러면 그동안 계속 그러면 구매할 때 특정 기업에다가 그냥 몰아주게 한 거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공공재면은 표준화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그 생각을 그동안 안 했다는 얘기인데? 또한 2023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 지원으로 명시 이월된 내역을 지적하며 예기치 않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업 자체가 지원되기 때문에 실제 사업 비용에 소요되는 예산이 이제 더 커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업 지원에 따라서 우리가 이자 부담률도 커지는 것이고요. 교육위원회가 2022년도 서울시 교육청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소관 정책자문위원회가 15개 내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전문가에게 중복으로 자문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사실 그 허울만 있는 위원회죠. 좀 그렇다면 이 위원회를 없애고 정말 제대로 자문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별도로 개인에게 민간 자문료를 주고 받아야 된다? 그럼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또한 휘경공업고등학교가 교육부의 2020 서울 아세안 중등직업교육 협력사에 선정됨에 따라 교명을 서울국제과학기술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현재 해외 협력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교명 변경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학교 교과과정의 커리큘럼을 만든 학교명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이 안을 올리기보다는 좀 검열하고 점검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315회 정례회에서 가결된 많은 조례안 중 서울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조례안. 주택공간위원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주택시장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게 관리비 횡령 등 회계 처리 문제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변경 시 시장으로 하여금 중개보수표를 제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을 사전 예방해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하여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한 조례입니다.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 교육청 대한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대한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모든 학생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조례안입니다.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서 눈만 뜨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뭐 심심해 놀러 가자 이런 얘기 아닐까요? 맞습니다.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다 보니 심심해하는 아이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멀리 가지 않으면서도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특별한 나들이 연장 시민 이수다에서 준비했죠? 네. 뚝섬 한강공원과 잠원 한강공원에 어른들에게는 동심의 추억을 선물하고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놀이터가 되어주는 눈썰매장이 개장했다고 합니다. 눈썰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미가 있다고 하니 함께 가보시죠.
볼거리, 즐길거리를 찾아 시민 이수다. 오늘 제가 찾은 곳은 뚝섬 한강공원입니다. 코로나19로 3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눈썰 매장이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오늘 눈썰매를 함께 탈 어린이 친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 박시연입니다. 썰매 타러 갈까요? 자, 출발!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운영되던 이곳이 하얀 눈과 함께 도심 속 겨울왕국으로 변신했습니다. 추위도 무섭지 않은지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는데요. 눈썰 매장은 6세 미만 아동용 소형 슬로프와 일반 대형 슬로프로 구분되어 있으며 별도 휴무일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눈썰매 외에도 눈놀이동산, 빙어 낚시터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습니다. 일반 대형 슬로프에는 어른, 어린이 할 것 없이 즐겁게 눈썰매를 즐기고 있는데요. 하얀 눈을 가르며 쏜살같이 내려오는 눈썰매의 매력에 흠뻑 빠져 다들 추위도 잊은 듯한 모습입니다. 여기 너무 가깝고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또 와서 그냥 즐겁게 즐기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겨울 데이트로 찾다가 왔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지금 생각보다 속도도 되게 빠르고요. 예, 아까 한 번 타고 지금 두 번째 기다리고 있는데 꽤 빠릅니다. 최고예요. 또 탈 거예요. 눈밭에서 뒹굴며 눈싸움도 즐길 수 있는 눈놀이 동산과 360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돼 있어 특별한 겨울 추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데요. 범퍼카와 유로번지 등 다양한 놀이기구도 인기 만점입니다. 눈썰매 진짜 재밌다, 그치? 그치, 맞아. 근데 저기 빙어 낚시도 있다. 빙어 낚시 먼저 해볼까? 그래. 눈썰 매장 바로 옆에서는 빙어잡이 체험도 한창인데요. 여기 많다. 나 많이 잡았지롱. 아니, 몇 마리 잡았어? 와, 시연아 엄청 많이 먹었다. 몇 마리인지 몰라. 개수를 안 세웠어. 직접 잡은 빙어를 튀김으로 맛볼 수 있다고 하니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스릴 만점 눈썰매도 타고 빙어 낚시도 하고 멀리 가지 않아도 도심 속에서 즐기는 특별한 나들이 어떠셨나요? 저도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친구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뚝섬 한강공원 눈썰매장은 2월 12일까지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뚝섬 한강공원 눈썰매장으로 놀러오세요. 2023년을 맞이하며 임기 2년 차에 들어선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임기 첫 해의 초심을 잃지 않고 잘못된 조례와 불합리한 관행을 손질하는데 추후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보편적 시민들이 가진 원칙과 상식만을 잣대로 용도가 불효불급한 정책, 집행 목적이 불분명한 정책, 사업 효과가 불투명한 정책인 이른바 산불 정책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해가 됐지만 올 한 해 경제에 대한 우려가 많다 보니 많은 시민들이 기대보다는 걱정이 큰 것이 사실인데요. 시민의 살림살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충분한 정책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제11대 서울특별시 의회의 슬로건처럼 시민의 삶 속에 녹아드는 서울특별시 의회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서울특별시 의회 제315회 정례회와 함께한 의정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